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양반이었던 시아버지께 성추행을 당했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캠퍼스 커플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8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28살 새댁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항상 처음과 같이 대해주었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기와 결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는 그런 남편이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 너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상냥하고 딸같이 대해주시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자식이 제 남편 하나만 있으시고 장가를 보낸 후에 음식점을 차려서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2주 전 아버님의 당뇨가 심해지는 바람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머님이 혼자 보고 계시고 저희 남편을 일을 해야 하며 아직도 아기가 없고 집에서 살림하는 제가 아버님을 간병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기에 간병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간혹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제 인생에 큰 일이 터지고 말았죠. 화장실 가기 귀찮다며 오줌을 받아달라는 둥, 병실이 춥다고 제 손을 계속 잡아주시는 둥, 저는 춥지도 않고 괜찮은데 말이죠.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평소에 저에게 잘 해주셨던 아버님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선을 다해 간병을 해드리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시아버님이 계속 어머님과의 잠자리 얘기나 젊었을 적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아버님이라지만 듣다 보니 조금씩 불편하고 꺼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원 전에는 그렇게 점잖으시고 양반 같은 분이셨는데 저와 둘만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듣기 거북한 야한 얘기를 하시고 남편과 시어머님이 잠깐 들리시면 원래의 양반으로 돌아가셔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와 둘이 있을 때 이야기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저와 남편의 성생활까지 물어보시는데 아들을 낳으려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며 여자의 만족도는 남자하기 나름이라는데 이게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요구를 하셨는데 늦은 저녁에 어깨가 아프시다며 엎드려서는 주물러달라 하시는데 그쯤이야 아무런 의심 없이 해드리는 와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보고 뒤돌아보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새아가 어깨 안마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계속 주무르시는데 제 속옷끈이 자꾸 만져지고 손이 점점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가슴 주변에 손이 닿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다며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니 이제는 허리 위로 올라와서 주물러 달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허리 위로 올라가서 주무르게 되면 제 엉덩이가 아버님의 허리에 닿게 되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니, 허리만 주물러 달라는 건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시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며느리로 몰아가는 아버님의 태도에 제가 오히려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허리에 올라타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힘이 왜 이렇게 약하냐며 좀 더 세게 해달라고 하셨고 있는 힘껏 주물러 드렸지만 아버님은 계속 강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때까지는 저도 아버님은 역시 그냥 안마를 바라신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고 제가 강하게 안마해드리려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몰랐는데 아버님 손이 제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었고 그 손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쓰다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다며 못 주무르겠다 말씀드리고 다시 내려와 앉았는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아가 내일은 편한 옷 입고 와서 허리 주물러줘 하시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르니 알겠다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남편과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직접적으로는 못하겠고 돌려서 저희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예전부터 어떤 분이셨어? 라며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남자답고 엄마한테도 잘하는 존경스러운 분이셔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점심쯤 아버님이 말씀하신 편한 옷을 입고 간병을 해드리러 갔는데 아버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저도 옆에 의자에 앉아서 전날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런지 피곤함이 몰려왔고 침대에 기대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인기척에 깨어보니 아버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으시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제 몸은 이미 얼어붙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와중에 아버님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다가 손이 점점 제 귀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 잠에서 깬 척하며 일어나니 아버님도 당황하신 듯한 모습을 보이셨고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전날 잠을 잘 못 자서 아버님 주무시길래 깜빡 졸았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아버님이 저를 점점 쉽게 보시는 건지 수위는 갈수록 심해지는 바람에 이후에 저에게는 큰 상처와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저를 가장 믿어주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저희 남편은 저보다 아버님을 더욱 신뢰하는 건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지만 이렇게 끝내서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님께 가서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느낀 감정과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남편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냐며 저를 간병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나쁜 년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하소연을 해도 저는 거짓말하는 나쁜 년에 아버지를 쓰레기 취급하는 며느리로 찍혀 저는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 혼자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은 아무 일 없듯이 아버님 간병을 해드리면서 몰래 녹음과 동영상을 찍어 남편과 시어머님께 보여드리자 생각하게 되어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억울함을 꾹 참으며 죄송하다고 아버님께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하며 다시 최선을 다해 간병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린 후에 다음날이 되기를 기다리며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전혀 못 자고 해가 밝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빨 꽉 깨물고 아버님을 뵈러 갔고 아버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핸드백에는 녹음기를 켜두고 아버님 침대 옆에 냉장고 위에 제 휴대폰 동영상을 켜서 숨겨두고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만 기다렸죠. 기다리는 것도 잠시 역시나 아버님은 저에게 여태껏 해온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음담패설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냐는 둥 오늘은 안마 말고 스트레칭을 시켜달라는 둥 저에게 또다시 몹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깨를 펴달라며 뒤에서 등을 가슴으로 밀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스트레칭을 시켜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제 가슴이 닿게 되니 아버님께 자세가 조금 불편하니 다른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겠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또 한 번 화를 내셨고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못 봤냐며 저를 또다시 이상한 며느리 취급을 하시면서 몰아가시기에 조금만 더 영상과 녹음을 확실하게 남기자는 생각에 꾹 참고 해드리는데 최대한 가슴이 닿지 않게 자세를 잡고 해드렸지만 아버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기가 해주겠다고 저를 뒤로 돌리고는 저를 뒤에서 안으시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막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숨겨놓은 것들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가 있는 가게로 달려가 남편도 당장 가게로 오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불렀더니 남편도 회사 반차 내고 가게로 와서는 제가 찍은 영상과 녹음을 보고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다고 이렇게 며칠을 간병하면서 혼자 참아가면서 해왔는데 나를 믿어주지 못하냐며 따지니 그제서야 둘 다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아버님이 있는 병원에 곧장 찾아가는 거예요. 뒤따라갔더니 시어머님은 아버님 뺨을 치시고는
어떻게 이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냐며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큰 실망감에 휩싸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다 하고 시어머님과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을 결심하셨고, 남편은 아버지지만 저를 믿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소송을 걸 생각이라면 걸어도 된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남편이 돌아왔구나 싶어 바보같이 마음이 놓였고, 저는 오히려 시어머님과 남편이 그런 아버님을 믿고 살아왔다는 게 불쌍하고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까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접었고, 시어머니 가게일 도와드리며 지금은 남편과도 다시 더 깊은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새삼 절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저와 비슷한 일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서 꾹 참고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